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렇게 비치에서 사이클링 하는 거, 자전거 타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보라카이 오시면 제가 제 자전거 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비치에서 한번 페달 밟아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0년째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고 사업하고 있어요.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태양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좀 잊고 있어요. 등짝이 다 지금 땀으로 젖었는데 여기 이제 광량이 좋아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교류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해외에서 20년 살다 보니까 조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그러한 시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자, 21세기 한국이 도대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국제시장에서 어떤 쪽 밥그릇을 챙겨야 되느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앞전에 해외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살잖아요. 그럼 뭐 한국과 담 싸고 사는 것처럼, 마치 한국을 등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 다 동감할 겁니다. 저희들이 한국이 잘 되고 한국이 바로 서야 우리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한국이 빌빌거리고 뭐 정치적으로나 뭐 안보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 혼란스럽고 그러면 해외에 나와 있는 저희들도 힘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정말로 여기 필리핀 살지만 또 중국에서도 제가 이제 한류 사업을 하고 한국 문화를 중국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정말 자부심이 있고요. 여기서도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필리핀 사람들에게 저의 어떤 행동과 저의 사업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이미지 메이크업을 하는데 저도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오히려 긴밀하게 이렇게 예의주시하게 보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아무튼 자, 대한민국이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하는데, 제조업 이미 중국에 밀렸죠.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뭐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내다 팔면서 이제 외화벌이를 했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전 세계 공장은 중국이고, 요즘엔 또 이제 뭐 인도라든지 뭐 동남아 쪽으로 또 많이 이전해 가는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가 제조 강국은 아니에요. 아직 뭐 그 고급 기술,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 핸드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을 팔긴 하지만 제조 강국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강국?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것도 우리가 이제 뭐 5G도 쓰고 뭐 인터넷 환경 이런 게 굉장히 좋긴 좋지만 IT 쪽도 이미 중국에 밀린 것 같아요. 중국이 저는 정말 무섭게 성장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삼성페이 이런 게 있어요. 모바일페이라고 하죠. 지금 중국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아직도 크레딧 카드 많이 쓰고 현금도 쓰잖아요. 중국은요, 저 시골 장터에 가도 핸드폰으로 위챗페이라든지 또 외신转账, 쯔푸바오 이런 거, 그러니까 모바일페이로 다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시장 가서 내가 무 2개 사도 당근 3개 사도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는 나라예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발전하고 있고요.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이런 IT 사업을 이미 중국이 넘어섰다. 무섭습니다. 중국이 정말 너무 크고 있죠. 자, 그러면 일본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일본이. 그리고 경제 대국 3위의 나라입니다. 사실 거의 반세기 가까이 일본이 경제 대국 2위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아직도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와보시면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 현기차 거의 못 봐요. 가뭄에 콩나듯이 보고요. 정말 전부 다 일본 차예요. 도요타, 혼다 그리고 뭐 스즈키, 이스즈, 마츠다, 뭐 미쓰비시, 스바루, 브랜드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정말 뭐 물론 뭐 소니나 이런 여러 가지 뭐 히타치 이런 뭐 이렇게 일본 기업들이 조금 예전 같진 않지만 아무튼 지금도 굉장히 시장도 크고, 사실 경제 대국이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뭐 미국은 우리가 당연히 천조국 아닙니까? 천조국. 뭐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진짜 참 힘들죠. 요즘에 뭐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야. 뭐 북한이 자원이 많으니까 무슨 뭐 통일하면 좀 나을래나? 우리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나라가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뭐냐, 바로 휴먼 리소스. 휴먼 리소스를 한국말로 하면은 나이가 먹다, 맞아 인재시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인재시장.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빠릿빠릿하죠, 성실하죠, 빠르지요, 정말 센스 있죠, 또 정신력도 강하죠. 정말
전 세계 어디 내놔도 경쟁력에 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력도 굉장히 높고요. 기본적으로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고학력자도 많고, 이게 좀 씁쓸한 거긴 하지만 그 너무나 치열한 경쟁률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좀 불쌍하리만큼 자신의 스펙을 쌓는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 보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 재주도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옛날에 비하면 얘네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곤 하시는데, 솔직히 전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그거는 어찌됐건 뭐 그런 얘기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어디다 갖다 놔도, 이게 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프리카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 국가들이 있대요. 근데 이제 A라는 부족 국가, B라는 부족 국가가 원수 국가라 얘네가 맨날 싸우고 전쟁을 하는데, 가운데 이렇게 언덕이 있답니다. 그 언덕을 경계로 해서 A 부족 국가, B 부족 국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언덕 꼭대기 가운데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슈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A, B에 다 팔아먹은 거지, 물건을. 자, 이 정도로 이게 우스갯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만큼 저 해외 나가면 정말 잡초같이 적응력이 뛰어나고요. 전 세계 어디 갖다 놔도, 뭐 사하라 사막에서도 우리는 보일러 팔 수가 있고, 시베리아 한발판에 갖다 놔도 우리는 냉장고를 팔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솔직히. 세계 최강인 것 같아요. 정말 손재주도 좋고 다 너무 잘해요. 제가 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다니고 뭐 여행해보고 일도 해봤지만, 한국 사람들만큼 어떤 인재 경쟁력이 있는 거는 저는 뭐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인력들이 저는 해외에 자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그 휴먼 리소스들이 해외에 자꾸, 그게 선진국이든 뭐 후진국이든 나가서 거기서 그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나가라고 얘기를 좀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류. 우리 문화 콘텐츠예요. 제가 한류 사실 전문가예요. 제가 중국에서 15년 동안 대학 전공도 그쪽을 했지만, 제가 중국 사람들에게 한류의 대중문화, 한류의 관광, 또 한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알리는 역할을 15년간 했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렇고 막 그 현지 사람들이 뭐 한국 드라마, 패션 이런 거, 영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음악 좋아해, 그러면 저도 모르게 어깨가 싹 살아요. 그죠? 자, 한류라는 거는 제가 따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한국 유행 문화의 약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초창기 때 한류는 사실은 우연히 나타난 건데, 요즘은 그런 기획사에서 아예 처음부터 아시아나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이미 기획을 하고 있죠. 우리 후배들 보면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게 한류가 왜 중요하냐면요, 혹시 저의 세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미국 미제 아줌마라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제 아줌마가 뭐냐면, 조금 사는 집들은 아실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보따리를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는 막 뭐 스팸이라든지 허쉬 초콜릿이라든지 뭐 각종 잼이라든지 껌 뭐 이런 것들, 영양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쓰고 먹는 것들이 다 그 가방에 들어있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뭐 스팸도 사 먹고 초콜릿도 사 먹고 사탕도 먹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메이드 인 USA 그러면 그냥 미국 사람들이 쓴다는 거 이유만으로, 미국 사람들이 먹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묻지 마, 그냥 우리가 신뢰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 문화의 힘인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제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 근데 사실은 뭐 일본 제품이나 뭐 유럽 제품에 비교해서 그렇게 안 떨어져요. 지금 이제 중국 제품들이 그러죠. 중국 제품들이 조금 아직 신뢰를 못 받잖아요. 물론 예전엔 더 신뢰를 못 받았죠. 뭐 중국 제품 하면 퀄리티가 일단 안 좋았으니까. 근데 요즘에 중국도 많이 따라와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은 좀 싼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한국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뭐 중국은 뭐 더 이제 지금보다 훨씬 못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발전하지 않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값을 해외 시장에서 못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걸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코리안 디스카운트. 메이드 인 코리아라서 제값을 못 받는 거.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뭐 아시아 쪽에서는 뭐 한국 제품들 인기 정말 좋죠. 특히 뭐 패션이라든지 뭐 문화 콘텐츠들, 뭐 화장품 이런 것도 굉장히, 생활용품들, 가전제품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고요. 또 고가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제값을 받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유. 그게 이제 원산지 효과라고 합니다. 예, 오리진 이펙트라고 해요. 오리진 이펙트. 예, 그래서 예전에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에서 오리진 이펙트로 넘어오기까지의 한류라는 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 거죠. 한국 사람이 쓰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즐기는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가 예전에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재팬이면 무조건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문화 컨텐츠가 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지금 뭐 대중문화 우리한테 많이 밀렸죠. 왜냐하면 일본은 전범국이에요. 자, 아시아에서 자 뻗쳐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일본은 그 섬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만의 독특한 폐쇄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를 만한 그런 문화 컨텐츠 시장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하여튼 얘네들 문화가 이상해. 하여튼 좀 폐쇄적이고 아시죠? 좀 그래 독특한 문화야. 근데 우리는요 좀 그 우리 한국만의 어떤 그 한국의 정서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러한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요. 아주 중요한 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요 두 가지 더 많이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인재 시장 전 세계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굉장히 훌륭한 인력 풀을 갖고 있다 한국이.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문화 컨텐츠 이 비즈니스가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더 뭐 패션 그다음에 뭐 화장품 뭐 예를 들어서 문화 뭐 드라마, 영화, 엔터테인먼트 이쪽 방면 이런 쪽들 그다음에 또 여행 뭐 이런 쪽 그런 쪽이 앞으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아직도 시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해외에서 먹힐 거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 생각되시고 동의가 되시나요?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뭐 국제화제 얘기 네 얘기 틀렸어 그러면 싫어요 눌러주셔도 됩니다. 네, 이상 국제화제 제였습니다. 자, 아자아자 코리아 파이팅입니다.